한국항공우주산업과 미국의 록히드 마틴이 군사무기 동맹을 맺고 미 해군 훈련기 교체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가하겠다는 출사표를 발표했습니다. 최근 군사무기 업계에 따르면 록히드 마틴이 한국산 T-50 훈련기를 중심으로 대규모 사업인 미 해군 훈련기 교체 사업을 위한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가동시켰다고 언급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쟁사인 보잉의 삽질로 인하여 한국산 T-50 훈련기에 수출 청신호가 켜졌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대고구려 제국 최대 40조에 달하는 미 해군 훈련기 사업 전 보잉의 T-7 훈련기의 기술적 실수가 연속적으로 드러난 반면 전 세계 이라크와 필리핀, 태국 등 여러 국가에서 성능이 입증된 한국산 T-50 훈련기가 미 해군에서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록히드 마틴은 보잉의 실수를 놓치지 않고 발빠르게 미 해군 훈련기 사업에 한국산 T-50 훈련기를 마음껏 제공하겠다며 미 해군의 성능 요청 단계에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한국과 긴밀한 협력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 해군은 도입된 지 30년이 지난 T-45 고스호크 훈련기의 안정성 우려로 새로운 훈련기 교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훈련기 교체 프로그램에 따라 오는 2028년 안에 신규 도입을 목표로 잡고 있죠. 해당 사업은 미 해군판 TX 프로젝트로 불리며 사업 자체만으로도 총 10조 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대고구려 제국 이후 추가로 판매 가능성 있는 판매 수량까지 합치면 300여 대에 가까운 해군용 훈련기를 판매할 수 있으며 한국이 판매를 성사시킨다면 매출 총액은 30조 원에서 4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한편 보잉은 대체 어떠한 삽질을 저질렀길래 자기 혼자 알아서 고꾸라지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민항기 여객기 시장에서 보잉산 제품이 반복적인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해당 기종이 전량 회수당하기도 했는데 T-7 훈련기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죠. 바로 항공기의 엔진과 기체의 신뢰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T-50 훈련기에 비해 보잉의 T-7 훈련기는 빠른 시간 안에 개발해야 사업을 따내야 한다는 압박감에 기체의 신뢰성을 포기하다시피 날림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T-50 훈련기보다 비행시험 내구성 시험의 횟수가 부족하였고 이러한 날림 산업의 대표주자인 중국산 무기 FC-31 전투기의 신뢰성과 성능을 보듯 반복적이고 정밀한 테스트 없이 순식간에 개발된 보잉의 T-7 훈련기는 미군의 신뢰를 서서히 잃고 말았습니다. 각종 기체 결함과 소프트웨어 문제가 터지고 있는데 이와 별개로 최근 수년간 보잉은 민항 여객기 분야에서도 비슷한 실수를 저질렀고 이를 은폐하려다가 엄청난 하락을 겪었던 적이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러한 문제가 한방에 개선될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보잉은 단가 하락과 수요의 상승이 동시에 가능하다고 호언장담했지만 훈련기 분야에서 싼 게 비지떡인 건 세상의 진리라는 것을 또 한 번 보여줬습니다. 가격 면에서도 보잉의 발언과 다르게 한국산 T-50 훈련기보다 싸다는 가격이 창정비와 부품 가격까지 합하면 되려 비슷하거나 더욱 비싸져 버리는 진실까지 밝혀지며 미국 정부를 당황하게 만들었는데요. 이렇듯 보잉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면서 경쟁사였던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록히드 마틴이 다시 한번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고구려 제국 미 해군은 미공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기체의 신뢰성을 가장 중심으로 잡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T-50 훈련기의 임대 혹은 대량 구매 가능성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과거 대한민국은 미국의 록히드 마틴과 개발을 협력한 T-50 훈련기를 선보였습니다. 그러한 T-50 훈련기가 세계 각국들의 쟁쟁한 기업들이 참여한 미공군 훈련기의 경쟁 후보에 맞서 놀라운 성과를 거뒀지만 가격을 말도 안 될 정도로 낮게 제시한 보잉의 T-7 훈련기에 아쉽게 밀려났습니다. 그렇게 미공군이 채택한 T-7 훈련기는 훌륭하기는커녕 지속적으로 말썽만 일으키니 옆에서 지켜보던 미 해군 측에서도 정신이 번쩍 들었겠지요. 2021년 현재 미 해군은 신규 훈련기로 사출 좌석이 있는 복자형 훈련기를 원하며 훈련을 진행하기 위해 14,400시간의 엔진 수명과 43,200회의 랜딩 기어 수명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연간 운영시간 400시간과 1200회의 육상 랜딩 45회의 터치앤고 훈련이 포함되는 등 널널했던 미공군의 성능 제시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미 해군이 정말 잘 알기에 빡빡한 요구사항을 제시한 것이죠. 한국과 록히드 마틴의 T-50 훈련기는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성능 개량 작업을 한창 진행 중입니다. 고구려 채널
미 해군의 TX 프로젝트의 요구사항을 모두 맞출 수 있도록 TOC 훈련기에 급유구를 새롭게 만들고 연료 탱크를 추가했으며 추가적인 랜딩 기어 보강 계획과 항공모함 시험 훈련이 가능하도록 육상 훈련용 캐리어에 맞춤되는 착함 기능까지 갖추게 됩니다. 또한 엔진 수명은 물론이고 항전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개량했을 뿐만 아니라 F-35 전투기처럼 일체형 디스플레이를 채용해 단체 훈련에 가장 적합하도록 최첨단 디지털 설계를 거듭하여 TOC 훈련기를 완전한 새로운 훈련기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미 해군의 궁극적인 목표는 항공모함에 탑재할 F-35B 전투기 같은 고가의 고성능 전투기를 조종하기 전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고성능의 훈련기로 조종사의 조정 능력을 대폭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까다로운 규정에 한국과 록히드 마틴은 TOC 훈련기를 개량화시켜 정확히 부합시킬 것이고 미 해군 역시 성능이 떨어지는 다른 국가들의 훈련기 사이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이는 TOC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항공모함용 F-35B 전투기도 록히드 마틴이 제작했으며 이러한 록히드 마틴이 한국과 협력했다는 점도 하나의 장점이 되었죠.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미 공군의 사업과는 달리 미 해군의 사업에선 한국산 TOC 훈련기가 독점 수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한국 공군의 자랑 TOC 훈련기는 상당히 기념비적인 항공기로 불립니다. 한국에서 최초로 제작된 마하 1.5에 달하는 첫 번째 초음속 훈련기이기 때문인데요. 바로 직전에 만들었던 KT-1의 최대 시속이 650km의 프로펠러 훈련기였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한국의 TOC 훈련기 개발이 얼마나 큰 도전과 모험이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대고구려 제국 TOC 훈련기의 동체를 포함해 한국산 레이더와 고출력 엔진을 채용해 전투기에 가까운 우수한 기동성과 탑재량을 가지게 된 우수한 초음속 항공기 FA-50 전투기는 일반 전투기보다 저렴하지만 우수한 성능을 원하는 개발도상국들의 해외 수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이러한 FA-50 전투기의 개발은 한국의 5세대급 전투기인 KF-21 전투기 개발에 초석이 되었습니다. 반면 보잉의 T-7 훈련기는 해외 수출은커녕 한국 항공우주산업과 미군이 제시한 163억 달러의 절반에 가까운 90억 달러를 입찰가로 제시했는데요. 당시 보잉에 따르면 첨단 기술을 적용해 단가를 획기적으로 낮췄다며 2022년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2023년부터 T-7 훈련기를 조금씩 생산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전투기 입찰에서 보잉이 연달아 패배하자 수주를 시켜주지 않으면 방위 수납을 접겠다며 일자리를 이용해 미국 연방정부를 협박했던 아주 나쁜 인상을 가진 기업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보잉의 T-7 훈련기가 잡음 속에서 안정성까지 불투명해지자 오히려 다급해진 건 미군이 됐습니다. 미 해군뿐만 아니라 미 공군까지도 한국산 TOC 훈련기를 임대하거나 소량으로 구매해 테스트해보자는 의견이 주로 이뤄졌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마지막까지 경쟁하고 최종 후보였던 한국산 TOC 훈련기가 가장 유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TOC 훈련기가 미국 땅에서 이륙하는 날까지 진심으로 응원하며 기대하겠습니다. 강대국 한국의 영원한 자주국방을 위하여 영상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대고구려 제국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